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강산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오늘은 바이오 에피스와 바이오 로직스로 나눠져 있는 삼성 바이오와 셀트리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보미 아나운서는 혹시 그 기업에 대해서 이 이름부터 첫인상이네? 어렵죠. 어렵죠. 예. 뭔가 바이오 하면은 네. 미래를 이끌어갈 뭐 그쵸. 신성장 동력 이런 느낌적인 느낌은 오는데 역시 잘 모르겠어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너무 어렵고 백수 학생이 미안해요. 산이 학생은요? 사실 제가 오늘 집에 가서 데려올 사람이 한 명 있을 것 같아요. 누구요? 왜냐면 저희 누나가 친누나가 여기 이제 바이오 식품 연구원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 사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기반 그래서 좋네. 그 이제 누나에게 좀 도움을 받아서 한번 제가 공부를 한번 해보고 예. 오늘 이제 방송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와, 어쩌면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 우리한테 도움을 줄지도 모르네요. 제가 오늘은 한번 기찬쌤 옆에 그 그러게. 누나분들 이렇게 앉혀놔요. 그렇게 해요. 저는 어딜 가나 이제 인류가 네. 처음에 이제 농업 중심의 이런 네네네. 산업 구조에서 네네네.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이제 제조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IT 정보통신 쪽으로 이렇게 갔죠. 갔다가 그랬다가 이제 이 다음 차세대 산업은 이제 바이오다. 바이오다. 네, 제가 아는 건 이제 다 말했고요. 네. 저는 이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안됩니다. 제가 아는 모든 지식을 다 말했어요. 지금 바이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정말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입니다. 그 홍쌤께서 이제 업계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여러분들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네. 방송 처음 보는 분들은 이게 그냥 뭐 약을 만든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하면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하고 직통될 만한 아주 큰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소화제를 사 먹고 뭐 밴드를 붙이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병원에서 쓰는 항생제 그리고 장기 복용해야 될 전문 의약품에 대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요 우선 합성의약품하고 바이오의약품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합성의약품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화학 재질을 공정들로 돌려가지고 완제품을 만드는 거고요. 바이오 의약품은 단백질 공정 같은 걸 실제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양의 배지라든가 배양 온도, 배양 크기 같은 걸 다 조율해가지고 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 과거에는 이제 합성 의약품이 많았는데 점점점 바이오 의약품의 시장이 커집니다. 네. 이게 효능이라든가 효과가 더 좋은 측면을 분명히 갖고 있거든요. 시장을 보면 전체 지금 의약품 시장 중에서 이 바이오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15년을 전후해선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지금 점유하고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시장이 커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제약사들은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에 있는 어마어마한 글로벌 회사들에 비해 신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든가 노하우는 아직 다소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꿈꾸고 있는 건 뭐냐면 과거의 제네릭이라고 하면 복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특허권이 만료가 되면 누구나 그 약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허권이 만료되는 약을 만드는 공법은 아까 말씀드린 화학 공정과 바이오 공정이 있는데 화학 공정이 아닌 바이오 공정을 활용해가지고 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화학 공정은 완벽하게 카피가 가능한데 바이오 공정은 세포의 배양이라든가 단백질의 뭐 염기 서열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 산업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바이오로 신약을 만들 때는요. 통상 전임상 거쳐야 되고 임상 1상, 임상 2상, 그리고 임상 3상까지 가요. 그리고 통상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약 하나 만드는데 그 정도 연구개발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보통 약마다 다르겠지만 개발 비용은 약 한 1조 정도 투자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직 이걸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니까 바이오 시밀러로 트는 거예요. 그럼 틀게 되면 임상 2상은 필요가 없어지고 임상 3상이 비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아주 단기간에 이 개발 비용을 줄인 다음에 약을 만들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 복잡한 사업을 왜 하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만성 질환들이 있어. 이 약은 항상 내가 이 질병을 보유하고 있으면 약을 먹어야 되는 약들이거든요. 이 메이저 약들의 특허권이 조만간 일시에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노다지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 약을 누구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서 바이오 공정이라는 특화된 공정으로 이 큰 시장을 잡아먹겠다. 네. 그 시장을 두고 삼성과 셀트리온이 지금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엄청난 스토리가 오늘 가장 벌써부터. 긴 어깨 현황이었어요. 그렇죠. 난 잘 이해했는데 어디 가서 설명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이 정도면 뭐 취향이랄 게 있나요, 좀? 어쨌든 뭐. 네, 알겠습니다. 와. 일단은 예. 뭐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 취재 쉽지 네. 않았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았어가지고 저도 일단은 처음으로 현장 취재하면서 저 겁이 나서 제가 좀 네. 준비를 많이 해갔습니다. 오. 특히 그동안 현장 취재와는 아주 달랐던 부분이 하나 뭐냐면 어떤 거죠? 제가 사실 그동안 표본도를 이제 뭐 길 가는 학생들, 이제 뭐 그냥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네. 이렇게 네. 했는데 이번에는 이 두 기업에 정말 관심이 있는 거의 뭐 공대생, 공대생. 아니면 예. 대학원생, 연구원생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봐서 조금 더 전문적인 아마 의견이 나왔을 거예요. 잘했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친구들의 이야기는 일단 영상을 보고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퍼스 투어학 강산입니다. 오늘은 바이오 제약회사를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삼성바이오 대 셀트리온. 셀트리온 대 삼성바이오. 굉장히 어려운 기업일 수 있지만 야, 먹지 않아도 이게 이렇게 되네요. 학생들의 의견을 카페와 도서관, 강의실을 잡아먹겠어요. 이제 카메라를 잡아먹으려고.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건 삼성바이오를 더 선호해요. 삼성바이오를 더 선호하세요. 예. 왜 어떤 이유로 선호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기업에 관심 있어서 찾아봤을 때는 센트리온이 업계 1위긴 한데 삼성바이오가 지금 투자를 많이 해서 크게 성장하고 있고 그 나노 쪽이나 그쪽 생명공학 쪽으로 삼성이 일단 자본이 좀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투자가 능력을 활발할 거. 돈이 아, 많으니까. 그 성장의 기준을 뭐 하면 또 셀트리온이 하는 게 네. 교수님이 말하기로는 좀 셀트리온이 복지도 좋고 직원들한테 되게 지원을 잘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원하는 거 한 표만 더 눌러주시겠어요? 전 셀트리온. 네. 수업 중이셨어요? 네, 수업하고 있어요. 이 생명 공부하시는 학생을 제가 한번 해봤는데 네. 공부는 좀 할만하세요? 공부는 어렵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셀트리온을 더 선호하게 되는데요. 삼성이라는 그룹이 아무래도 큰 그룹이지만 들은 게 아무래도 그 그룹에서 더 일을 많이 시키고 야근도 자주 하고 그 주는 돈에 비해 그만큼 일을 시킨다는 걸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게 한다는 네, 아무래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셀트리온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을 셀트리온 대학을 선호하는 어떤 이유? 제 친동생이 셀트리온에서 인턴 생활했었는데 아, 인턴을. 네, 들어온 바로는 동생이 혹시 생명제약과라고 근데 동생이 어떤 이야기예요? 동생이 연구하기에도 되게 좋고 복지도 상당히 잘 돼 있다고 네. 네,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는데요. 결과는 어땠나요? 판넬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네. 결과는 16명 대 14명으로 어? 막상막하지만 진짜 삼성바이오가 아주 근소하게 근소하게?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삼성바이오를 선택했던 학우들은 네. 이제 그 경제적인 어떤 기업의 보유 재산 때문에 아무래도 연구하기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 네. 이제 셀트리온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어떤 일보다 내가 정말 이 기업이라면 믿고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이러한 연구의 분위기를 택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관한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 저격수 백수형. 네.
저는 원래 한국 의학계에 굉장히 공을 좀 세우고 싶었습니다. 왜요? 친구들이 제일 많이 했던 아르바이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임상 실험에 이제 피 실험자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어요. 지영님도 그러면 네, 주사 맞고 이제 한 이틀 정도 누워 있는 아르바이트인데 저 이제 그걸 하고 싶어서 갔었는데 예. 뚱뚱해서 못했습니다. 아하, 그게 또 자격 조건이 있군요. 그쵸. 그것조차 못하셨다니 너무 슬픕니다. 인류의 평균값과 너무 좀 차이가 있다고 했었어요. 네, 그런 슬픈 과거를 가진 남자. 아닙니다. 예. 백수의 노트! 네, 먼저 삼성바이오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게 뭡니까? 반도체죠. 반도체. 그렇죠. 전자의 반도체죠. 반도체. 그렇죠. 근데 반도체를 잇는 이제 삼성의 신성장 동력 바로 삼성 바이오죠. 네, 삼성의 미래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 그렇죠. 지난 5년간 무려 10조 원을 투자를 했대요. 네, 10조 원. 네, 나한테는 한 푼도 안 투자했으면서 삼성 바이오에 10조 원을 투자를 했대요. 이거 삼성 사람도 아닌데 당연히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좀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돈도 많은데. 네. 5년 만에 FDA로부터 총 7건의 제조 승인을 받았고요. 네. 지금 이제 글로벌 바이오 식품, 바이오 약품이요. 예. 네, 먹으려고 했더니, 예. 네, 바이오 약품 시장에 이제 80% 이상이 지금 미국과 유럽 시장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판매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선생님 먼저 이제 삼성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 삼성의 2010년도에 네. 삼성의 5대 신수정 사업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태양전지. 근데 요즘 이게 태양전지 좀 힘들죠. 저유가 때문에 태양광 산업의 발전이 예전같이 못해요. 그다음에 자동차 배터리. 요거는 지금 삼성에서 많이 투자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바이오 제약.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파트. 그다음 나머지가 의료기기. 이것도 전자에서 하는데 이거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LED. 근데 LED는 사실 백라이트 유닛에 많이 쓰이다가 조명용 시장으로 못 넘어가면서 여의치가 못해요. 결국 이 배터리하고 이 바이오 제약 쪽이 삼성의 큰 먹을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물산의 자회사로 바이오로직스가 들어가 있고요. 바이오로직스는 우리가 CMO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CMO는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그러니까 계약 생산 대행. 다시 말해 쉽게 말해 위탁 생산을 해주는 제약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직스는 조금 제조 생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에피스는 그거보다는 좀 연구 개발단,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연구 개발단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직스가 결국 에피스를 또 보유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물산 밑에 로직스가 있고 지분 관계로 따지면 근데 로직스 밑에 에피스가 있다. 근데 두 회사가 결국에 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업을 해서 앞서 제가 길게 설명드렸던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이제 개발하고 또 그거를 생산하고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일궈낼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삼성의 그 바이오 시밀러 생산이나 그 신약 개발이 어느 수준까지 갔을까요? 특허권이 하나 20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특허권이 만료되는 그래야지 그때 이 사업을 빨리 따내가지고 시장을 선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이런 유럽 미국에서 약 8개 이 블록버스터급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됩니다. 여기 한 7개 제품군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두권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름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입장에서 뭐 휴미라, 엠브렐 뭐 이름들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임상 단계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미국 승인까지 받았던 셀트리온의 케이스도 있고 에피스도 지금 미국 허가 신청 단계까지 간 케이스가 한 2케이스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시장은 좀 괜찮은 상황인데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네, 삼성바이오의 두 기업 중에요. 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1월 중에 코스피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공모 예상 금액만 한 3조 원 정도 되고요. 상장하고 나면 이제 시가총액이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대요. 엄청나네요. 공룡이죠, 공룡 이 정도면. 공룡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예요, 이 정도면. 대단합니다, 진짜. 홍세빈께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매출 얘기를 하죠. 예. 매출은 그 기업이 현재 가치입니다. 볼륨을 보여주는 거고요. 네. 매출로 한번 보면 지금 에피스가 지난해 매출이 239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영업 손실은 무려 1,611억 원이에요. 이건 당연하죠. 아직은 초기 시장이니까요.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 주가라는 건 결국 미래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에피스가 한 10조 정도 되지 않을까, 또 로직스도 5조 정도가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잠깐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물산의 자회사거든요. 물산이 지금 그 로직스의 50% 이상, 51%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삼성물산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삼성그룹의 지주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상장되게 되면 또 이재용 체제가 훨씬 더 공고하게 다져질 수 있는 이런 또 다른 좀 전략도 같이 삼성 내부적으로는 꿈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현재 짓고 있는 제3공장의 규모가 대단하다고 들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지금 제2공장이 지난달부터 판매용 상품을 생산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1공장에서 한 3만 리터, 그리고 제2공장에서 한 15만 리터, 네. 이 정도로 총 합치면 18만 리터 정도의 생산량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이 업계에서 론자, 그리고 베링거 인게라임이 이어서 전 세계 3위권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더 공장이 더 증설되게 되면 이 업계에서 1등을 하겠다는 삼성의 전략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셀트리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백수 형? 재환 씨는 네. 처음 이제 얼굴을 딱 알린 게 네. 그 모 방송사의 모 예능 프로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셀트리온을 전 세계에 알린 건 바로 이 약입니다. 어떤 거죠? 램시마라는 약입니다. 램시마? 램시마. 이 램시마라는 약으로 이제 셀트리온이 알려지게 됐고요. 국내 바이오 의약품 산업의 이제 수준을 단숨에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린 약품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계의 개척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지난 2012년에 세계 최초로 이제 항체 바이오 시밀러인 램시마를 개발을 했고요. 네. 이제 유럽 판매에 이어서 올해 초에는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미국 판매가 좀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홍생께서 셀트리온이 이제 어떤 기업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네네네. 상장주고요. 91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네. 2005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됐고요.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 램시마 때문에 돌풍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 시밀러이자 사가 면역 질환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12년도 때 7월 한국에서도 허가를 획득하게 되고 2013년도 때 유럽의 의약품청으로부터 또 미국의 FDA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을 보면 대단합니다. 2013년 지금 매출이 2,2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900억이 넘습니다. 998억이고요. 순이익은 1,000억이 넘습니다. 1,025억이죠. 예. 15년도 때 보면 작년 매출액이 6,000억이 넘고요. 영업이익이 2,5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1,500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런 멋진 기업죠. 그러니까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아까 산이 학생이 얘기를 했지만 이건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차세대 먹을거리입니다. 네. 무언가 이제 아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진입을 해야 하는데 신약이라는 걸 만들 수 있는 역량은 아직 좀 미진하니 이런 징검다리를 통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시장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긍정적 부분인 것 같고요. 꼭 이런 사업 모델들이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램시마가 유럽 시장에서 삼성바이오와 경쟁을 벌일 예정이라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 기업들 사이의 경쟁도 좀 벌어질 것 같긴 합니다. 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가 유럽에서 지금 최종 허가를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셀트리온의 램시마와 본격적인 경쟁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타겟이 같은 바이오시밀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두 상품이 그 과거 레미케이드라는 상품을 봄떠 만든 상품이에요. 그래서 치료 약품은 류마티스 관절염, 그다음에 유궤양 대장염 뭐 이런 데 쓸 수 있는 상품으로 상품명은 플릭사비입니다. 그래서 플릭사비하고 앞서 얘기했던 램시마가 어찌 보면 또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이제 해외에서 경쟁을 벌이는 그런 좀 좋은 모습들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대단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백세노트 다음 장도 볼까요? 네. 삼성이 코스피라면 네, 셀트리온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네. 그 셀트리온이 이제 개발 생산하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들의 판권을 해외 판권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내년에 상장 계획이 있다고 하네요. 네. 상장되고 나면 이제 셀트리온 그룹의 영향력은 훨씬 더 강해질 걸로 전망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상장이 되면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우리 홍생께서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특허 분쟁이 제약업계는 특허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 얀센이라는 글로벌 제약사가 우리 저 셀트리온을 두고 램시마의 오리지널 의약품에 한 470일까지 물질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무효 소송에서 셀트리온 측이 받아들여져서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걸림돌이 좀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네. 결국 이 셀트리온의 해외 판권을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또 상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그런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또 다른 자금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나오고 있는 저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이 이렇게 큰 기업인지 진짜 몰랐어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이거 공부하면서 처음 들었는데 단위도 크고. 진짜 크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야. 그리고 셀트리온도 신약 개발의 한창인데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 시밀러 산업에서 셀트리온이 이제 삼성과의 경쟁이라기보다는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경쟁이 이루어지겠죠. 한미도 요즘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제약업계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 나아가기 위한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은 지금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화장품 사업 확장에 지금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스킨큐어라는 계열사를 지금 굉장히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업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금이 굉장히 지금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캐시카우 사업을 활용해가지고 결국 뭐 명동이나 이런 좀 우리나라 시장에서 조만간 좀 대대적인 런칭 활동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좀 모르겠어요. 아마 공정도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겠죠. 이제 화장품이 단순하게 이제 색조 화장만 있는 게 아니라 기능성을 갖고 있는 아마 그런 화장품 시장을 보고 있는 듯해요. 네. 이제 업에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사업을 확장시키는 부분들까지 고려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요새 나노나 바이오가 성장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의 전망. 궁금해요. 네. 제가 듣기로는 석박사를 하면 R&D 쪽 가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던데 제가 원하는 건 이제 학사만 하고 R&D 쪽으로 지원을 하고 석박사를 해야 되는 그렇죠. 아무래도 삼성은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은 삼성전자에 비해서 대우나 여건이 많이 안 좋다고 들어서 그러한 부분이 실상이 어느 정도인지 되게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성바이오가, 그러니까 삼성이란 기업 자체가 성과제가 좀 그런 경우가 좀 심하고 그리고 그 이직률이 많다고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 안에서는 어떤 형태로 운영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게 좀 취업자 입장으로서 많이 궁금합니다. 그런 쪽으로 취직하려면 네. 학점이 중요한지 제가 학점. 이 질문도 늘 나오는 것 같아요. 연구 지식 이런 쪽이 중요한지 학점이 중요한지 지식보다는 네. 그러니까 성실도보다는 지식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네.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는데요.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네. 사실 이 기업은 정말 연구를 끊임없이 하는 기업이잖아요. 무엇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러한 지식이 없어도 연구를 잘 할 수 있는가, 자기가 석박사가 아니어도 예. 여기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가, 뭐 일을 잘 할 수 있나 이런 걸 먼저 물어보는 것 같아요. 우선 에피스하고 로직스를 좀 보면 실제로 그래요. 석사를 했던 친구들은 에피스를 더 선호하죠. 그러니까 이쪽은 연구개발 쪽이니 더 많으니까 비중이. 로직스는 아무래도 공정, 제조, 생산, 관리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학부생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어학적인 부분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아직 우리나라가 막 따라가는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기술 문건들이나 또 인증이라든가 허가 절차들이 대부분 기술적이고 영어적인 부분, 실제로 뭐 팀장도 외국인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들과의 소통이 좀 중요한 영역일 수 있기 때문에 공대생들이지만 어학적인 강점을 좀 선호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네. 이건 진짜 궁금한데, 왜냐면 제가 남자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셀트리온이 네. 그러니까 여자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누나도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화장품에 투자를 하니까 어떠한 연구 기업보다도 이제 여성들이 좀 선호를 해서 여성의 비율이 많다는데, 제가 절대 남자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진짜 사실인가, 그 소문이.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전공을 보면요 이래요. 지금 에피스 연구개발 직군이 생물, 의약학, 화학, 화공, 통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공계에서 원래 여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과예요. 그래서 로직스도 보면 생물, 화학, 화공, 기계, 상공. 여기 기계, 상공이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전공 자체가 여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전공이다 보니 그 비율이 아마 그대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자, 백수영도 질문 하나 해주세요. 심상치 않네요.
묻는데 막 설레. 두 기업의 연봉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16년 한 사원급 기준으로 보면 셀트리온이 한 3,660 정도, 그다음에 로직스는 한 4,120, 또 에피스는 한 4,000 정도. 근데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지원하는 분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막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비전이나 성장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당장의 연봉보다는 10년 후 나의 위치를 보고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두 기업에 대한 한간의 소문 카더라 한번 알아볼까요, 백수요? 네. 오늘 산이 학생이 사실인가요를 2번이나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마음이 지금 막 뺏은 거 아닙니다, 형님. 막 긴장되고 막 내가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막 더 예리한 카더라 한번 기대해봐요. 네. 확 그냥 네 봅시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화학이나 산업공학 전공자도 도전이 가능하다. 카더라. 그 실제로 그런 게 CMO이기 때문에 여기는 R&D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제조 경쟁력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게 삼성에서 왜 성공할 거라고 일각에서는 미리 섣불리 예측을 하냐면 이런 사업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어찌 보면 비슷하죠. 그러니까 물론 공정이 애칭 공정이 이제 바이오 공정으로 가니까 전혀 업은 다르지만 반도체도 어차피 장치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건 제조 경쟁력이 으뜸이기 때문에 이런 제조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로직스도 아까 전공을 보면 연구개발 직군에 생물 물론 들어가 있는데 화학도 있고 화공도 있고 또 기계도 있고 산업공학도 있죠. 왜 산업공학이 들어올 수밖에 없냐? 품질 퀄리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할 거 아니에요. 이건 약이기 때문에. 휴대폰이 불량이 나면 뭐 노트7 리콜하고 돈으로 메꿀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이 약이 잘못되면 환자가 심지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대생들 입장에서 이런 산업을 좀 넓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데 이 멘트 제가 나중에 자기소개 쓸 때 좀 써먹어도 될까 약간 고민이 물어보세요, 되거든요. 직접. 아니 지금 말씀하신 그 말이 있었잖아요. 삼성이 이제 그런 제조 경쟁력이 굉장히 강한 기업이다. 네네. 그 멘트를 제가 지금 삼성에 써도 되는지 홍쌤께 한번 여쭤보고. 그러니까 산이 학생이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 있어. 지금 여기 자소서 쓰는 애들이니까 그거는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이 있게 들어가셔야 돼, 쓸 때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아서 쓰시고 혼나시더라고요. 이런 거면 더 깊이 있게.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카더라도 알아볼까요? 네. 셀트리온 바이오 기업 아닌가요? 예. 바이오 기업인데 네. 셀트리온은 시사 토론 면접을 진행한다. 카더라. 사실인가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시사 토론 면접은 좀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긴 해요. 요즘은 네. 롤플레이 면접을 더 많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또 신문 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직도 이런 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 또 면접장 가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네. 공대생들이 물론 버거우실 거예요. 전공 공부도 어려운데 하지만 이런 산업 동향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시사에 대한 어떤 넓은 식견도 그렇죠. 갖고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지금 시즌은 그렇습니다. 하반기는 굉장히 타이트해서 아마 그 지사 시험이 10월 한 중순쯤에 보고요. 10월 말부터 바로 삼성 면접이 스타트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반기는 일정 자체가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면접 대비도 꼼꼼히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기업 중에 이제 어떤 기업이 좀 학생들의 취향이 맞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저는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 왜냐하면 이제 셀트리온이 렘시마라는 이제 약품을 개발해서 그쵸. 네. 한 방에 이렇게 주가를 상승시켰잖아요. 그 이후에 저는 항상 믿거든요. 한 번 이렇게 빵 터트린 기업은 예. 또 언젠가 터트릴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네. 이제 이번 오늘 토크를 한번 진행해 보니까 셀트리온의 어떤 연구 분위기가 굉장히 좀 수평적인 느낌이 들어서 저는 셀트리온에 한 표 던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백수영님은요? 저는 산이 학생이 셀트리온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삼성바이오를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사실 두 기업 다 너무나도 응원하고 싶은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시장이고 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만 두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또 어떻게 될지가 또 결정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두 기업 다 너무 응원합니다. 선구자인 셀트리온과 유망주인 삼성바이오 둘 다 너무 응원하고 싶고요. 근데 이 응원에는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성과를 막 많이 올려주시기도 바라겠지만 이제 제약회사이니만큼 가장 중요한 게 윤리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놓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응원을 담아서 보냅니다. 네. 네, 좋은 말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신의 한 수죠. 홍쌤의 팁 들어볼게요. 높은 부가가치 산업을 일궈내기 위한 기업의 노력들을 좀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16년 상반기 기준 제약사 제가 영업이익을 보니까
셀트리온이 한 1,000억이 넘어요. 그런데 주요 대기업인 LG생활 생명과학이 300억이 채 안 되고요. 동아가 지금 200억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큰 산업을 일궈내기 위해서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이 방송을 보는 분들, 물론 지금 이 업계는 이제 관련 전공했던 친구들이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문과 채용도 있고 영업이나 다른 경영 지원 채용들도 있고요. 방송을 4학년들이 좀 많이 보고 이제 취준생들이 많이 볼 것 같은데 저학년들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상시 좀 이런 것들 알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내가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하면 뭐 아니지만 내가 민간 기업에서 공기업 포함해서 기업이라는 곳에서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하면 아 우리나라 산업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왜 주식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왜 자금이 여기에 모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송도에 왜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주고 있는지 규제를 풀어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같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약업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뭐 토론 문제 같은 거 나온다고 했잖아요. 전혀 다른 주제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넓은 식견으로 구직활동 꾸준히 좀 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취향 제휴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